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서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나 IDT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면서 이게 투자자들을 스스로 굉장히 황당해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급락할 만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유럽에서 EU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에 대해서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여러 가지 뭐 화물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해라, 또 유럽의 주요 도시들의 그 취항권을 다른 그 항공사에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EU가 여러 가지 딴지를 걸면서 미국의 독점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EU가 승인을 해주면 미국도 그 승인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EU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대한항공이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돈을 투자해주면서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기로 했던 약속을 드디어 한 2년여 만에 이 약속을 이제 지키게 된 것이죠. 통합항공사는 매출 21조 원에 항공인 대수가 238대로 굉장히 큰 메머드급 이 국적 항공사가 됩니다. 직원 수도 2만 7천 명이나 되고, 이 솔직히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이 태평양 노선에서 최대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미국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도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보면서 일본의 잘, 저패니스 에어라인과 그다음에 아나, 아시아 공수 이 두 개도 합병을 하겠다고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그 인정을 해줬죠.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일지 보면 2019년 그 코로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부실화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때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처음에 인수하기로 했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딜이 깨졌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일단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에다가 매각을 의뢰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이를 인수해서 통합 국적기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최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건 대한항공이 혼자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기를 하다가 아시아나항공이 생겨서 경쟁 관계로 갔다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면서 다시 또 이제 독과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LCC가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저비용 항공사들도 중장거리 노선을 띄고, 또 그리고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가 많아지면서 독과점 그 논란은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히려 합병을 하는 게 이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고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시아나 IDT라는 이 아시아나항공의 발권, 그다음에 IT 쪽 이런 것을 총괄하는 이런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내에서 핵심적으로 돈을 잘 버는 알짜배기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IT 쪽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그 독자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 항공권 발권 업무뿐만 아니라 이 독자적인 뭐 경영 컨설팅이니 무슨 IT 쪽 무슨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실제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근데 중요한 건 아시아나 IDT가 그러니까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 이들의 발권 업무, 즉 아시아나항공에서 하고 있던 발권 업무를 그대로 승계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대한항공 쪽에서 이런 발권 업무를 하는, 근데 이 IT 쪽으로는 굉장히 꾸진 회사가 있어요. 후진 회사죠. 후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항공 IT는 저도 다른 항공사들도 많이 이용해봤지만 대한항공 이 IT는 굉장히 후졌어요. 이거는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그 항공권 파는 그 IT 그것만 봐도 굉장히 후졌다는 게 탁 티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그 후진 IT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근데 아시아나항공 이쪽
IDT, 그 아시아나 IDT 쪽에서 발권 업무하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그 IT 쪽 솔루션은 그래도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아시아나 IDT 쪽으로 이제 통합되지 않겠나 했지만 이쪽이 IT 사업이 모 회사 그 이 최대주 이쪽에게는 굉장히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IT 쪽, 그 아시아나 IDT가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 이런 그 고객 업무, 즉 이 발권 업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칫 이 아시아나 IDT가 계속하지 못하고 이 중요 핵심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운영 이 전체 매출액의 63%의 매출이 이 운영 유지 보수 주로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의 IT 쪽을 운영해주는 이 수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도 이번에 항공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좀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뭐 영업이익은 이번에 좀 반토막으로 난 모습인데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거의 작년과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이 최대주주인데 전체 지분율의 76.22%이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은 한 25%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진그룹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할 때 자회사를 보면 이 아시아나 IDT에 대응되는 점에 한진정보통신이라고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에서 한진 ID 이 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한진정보통신이 그 최대주주에게는 좀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이쪽이 이제 그 한진그룹에서 모든 전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한진정보통신에서 그 이 용역 업무로 일을 하면서 그룹 내 모든 IT 관련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하죠. 그리고 발권 업무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게 통합을 하면 양쪽 회사가 이것도 똑같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따로 별도로 가져가면 비용이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게 되죠. 그때 아시아나 IDT하고 한진정보통신을 합병을 시킬지 아니면 한진정보통신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이 발권 업무, 항공사들의 발권 업무나 IT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고 아시아나 IDT는 그 외에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었던 걸 내주고 그 외의 사업을 갖고 그 진짜 순수하게 IT 사업을 외부에 그러니까 항공 모회사나 이런 관계된 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본격적인 이제 IT 회사로 살아갈지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IDT는 주력 사업을 한진정보통신에게 넘겨주는 꼴이고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IDT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시아나 IDT는 상장사라는 점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발권 업무가 통합될 가능성이 크고 그 통합되는 건 진짜 알짜배기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진정보통신이 가져가면 최대주주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너 일가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나 IDT가 최근 들어서 두 회사의 합병에 관련해서 아시아나 IDT의 주가가 폭락을 한 것은 이러한 주된 사업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은 이 아시아나 IDT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력 사업을 넘기게 되면 아시아나 IDT는 말 그대로 이제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되고 알짜배기는 고스란히 한진정보통신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시아나 IDT의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존 소액주주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미 주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인해서 이 IT 업무가 한진정보통신의 즉 발권 업무나 이런 것들 주된 업무들이 한진정보통신으로 통합이 되고 아시아나 IDT는 그 기존의 대외적인 IT 업무만 그 IT 사업으로 그러니까 독자적인 IT 사업을 하는 별도 회사가 된다면 아시아나 IDT는 주력 사업을 빼앗긴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아시아나 IDT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왜냐면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공지도 없이 오히려 통합됐을 때 아시아나 IDT가 상장사니까 상장사에 한진 그 대한항공의 발권 업무를 넘겨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그 소액주주한테는 굉장히 큰 손해를 주는 것이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면 오너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벌어지진 않았지만 아시아나 IDT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건 특별히 악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도 지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도한
그 급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합병 과정에서 그 발권이나 IT 업무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진정보통신에 넘겨주고 아시아나 IDT는 그 순수하게 이제 이런 IT 쪽 업무만을 갖고 다른 독립된 별도 법인 대기업과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IT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로 그 전락한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폭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기존 아시아나 IDT 주주들에게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이 높은 가격대에서 갖고 있던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이거를 아시아나 IDT가 주된 사업을 이쪽으로 그 한진 정보통신 쪽에 넘긴다는 게 공시가 나오거나 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손해되는 그 경영 판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기존 주주들이 집단 소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IDT의 지금 3분기 실적이 한 2만 원 정도로 평가되는 이유도 지금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의 발권 업무를 해왔고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IT 업무를 그 아시아나 IDT가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했던 건데 이 주된 업무를 이 한진 정보통신에 넘겨주게 되면 실제로 이런 주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가 폭락이 나타나는 건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사에서 이 주주들에게 이런 방구 예고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굉장히 크게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도 솔직히 좀 그 아시아나 IDT 주주들 중에 성질 더러운 사람들 있으면 좀 더럽다기보다는 진짜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또 그 변호사 친구들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고 하면 이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가 폭락을 그 이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본 것이죠. 일종의 이제 이렇게 주가 폭락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한진정보통신의 이런 업무를 이관하면서 한진정보통신의 최주주인 오너일가의 이익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한진가의 이익은 가져가지만 이 반대편에 그 아시아나 IDT의 주주들에게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아시아나 IDT의 뭐 소액주들이 한 2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주주보다는 굉장히 적고 이러한 그 업무 이관이나 사업의 이관 같은 것들 차원의 매각이죠.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뭐 최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생당한 지금 이미 희생을 당했죠. 주가 폭락으로 이런 주주들의 이런 억울한 이런 일은 분명히 이거는 그 시장의 그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주주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폭락이 진짜 그러한 사업 이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기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